테슬라 소식입니다. 연준푸 티미버 반등, 주가 껑충.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급반등했다. 특히 전일 1% 넘게 급락했던 S&P 500 및 나스닥 지수는 1%대 급반등에 성공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데 힘입어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양일간의 3월 FOMC 정례회의를 마친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의 4.25에서 4.50%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지난 1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0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는 25bp씩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의미하며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망 요약에서 연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반영하여 2025년 말 인플레이션 예측을 작년 12월에 제시한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경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또한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측은 작년 12월에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으며 연말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4%로 0.1%포인트 소폭 상향했다. 이어 회의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고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지만 장기적인 목표인 2%에는 가까워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2회로 유지하고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이날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에서 벗어나 강하게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KT, MS와 손잡고 게임 산업 AI 전환 추진.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게임 산업의 X를 추진한다. 19일 KT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 주요 게임사 경영진을 초청해 게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X 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게임 산업 맞춤형 X 전략을 수립했다. KT는 이날 게임사가 나가야 할 X 방향을 제안하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의 X 혁신 솔루션을 소개했다. 먼저 게임사가 운영 인프라 구축에 드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서비스 형태의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소개됐다. 게임사가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인프라를 회사에 맞게 최적화해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 출시나 프로모션과 같이 이용자가 몰려 트래픽 변화가 큰 경우에 대비해 클라우드 환경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모바일과 PC, 콘솔 등 멀티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위한 게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KT는 AI와 LLM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 개발 사례를 들어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외에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MS가 애저 컴퓨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등의 인프라 관련 서비스와 애저 오픈 AI 서비스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게임 서버 관리, 데이터 분석, 개발 도구 및 대부 OPS 솔루션을 설명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X사업 3담당 장영호 상무는 국내 게임 산업은 X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만큼 압도적인 AI, 클라우드 솔루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며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X 파트너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관리직 1만 4천 명 해고한다. 아마존이 2025년 1분기에 관리직 13%에 해당하는 1만 4천 명가량을 해고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최대 연간 5.4조 원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중 대폭 직원 수를 늘렸으며 2019년 말 79만 8천 명이던 직원 수는 2021년 말 1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이어 CEO가 된 앤디 제시는
업무 합리화와 팀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2만 7천 명 이상을 해고했고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지속 가능성 부서에 대해서도 인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수익을 내지 않는 프로젝트 재검토도 이뤄지고 있으며 의류를 구매 전 시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신속한 오프라인 매장 배송 서비스 등이 중단됐다. 제시 CEO는 지난 2월 관리직 계층을 줄여 업무가 효율화되고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아마존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관리직에 대한 일반 직원 비율을 15% 높인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관리직 1만 3,834명이 해고되며 3조 1,380억 원에서 5조 3,8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계획 일환으로 아마존은 관료주의 신고 라인을 출범시켰으며 직원에게 업무 지연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더 슬림한 경영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직에게 직속 부하 늘리기, 상급 관리직 채용 제한하기, 급여 체계 재검토하기 등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아마존은 2024년 원격 근무를 폐지하고 직원에게 출근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직원 중에는 퇴직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IT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 정리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IT 업계 인원 감축을 추적하는 사이트에서는 2025년 들어 81개 IT 기업이 22,692명에 달하는 인원을 이미 감축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EU, 구글의 과징금 부과 경고. 유럽연합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알파벳 측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면서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 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디지털 시장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렴한 구매 옵션과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에게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헤드폰, 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7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작년 3월 전면 시행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